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아야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은 인간관계가 오히려 피곤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이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억지로 모임을 다니거나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만족하고 평온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활동 범위도 줄어듭니다. 모임을 다녀도 피곤함을 더 크게 느끼고 집에서 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내가 편안할 때 유지하는 것이지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와 진정으로 잘 맞는 몇몇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꼭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나만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움보다 피로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었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모임에 참석하면 금전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손주들이 자주 찾아온다. 누구는 노후 자금이 넉넉하다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모임에서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지 고민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굳이 피곤한 자리나 부담스러운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면 모임보다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즐거운 관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나를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마음이 편해지는 활동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외부의 평가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싶었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글을 써보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면서 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것은 아직 나 자신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해 취미 생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미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취미가 곧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개인적인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작은 식물을 키우면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 예를 들면 뜨개질이나 도자기 만들기 같은 취미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 알차고 보람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도 꾸준히 하면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취미를 찾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스스로에게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걷기, 책 한 권 읽기,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삶이 더욱 만족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 자연을 느끼는 것도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줄이고 나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몸을 돌보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는 의지와 태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 역사, 자기계발 관련 책은 삶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책을 읽으면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을 노트에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책은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활기차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평생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평온해집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이런 습관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이를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력이 넘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이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먼저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가 활성화되고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이라도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아직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더 많은 시간이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겨보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고혈압, 불면증, 소화 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해 피곤함을 느낀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면 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더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더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내 삶이 더욱 단순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피로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과 인간관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매일 만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하는 부담이 없는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됩니다. 가족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너무 밀착된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우면 정이 깊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깊어진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인간관계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과만 연락을 유지하면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관계를 잘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결국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길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가 더 소중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많은 관계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내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옆에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연락이 뜸해도 언제든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편안한 친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즐거운지입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적은 노력으로도 오래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수십 번 만나도 불편한 관계보다 가끔 만나도 편안한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도 무조건 가깝기만 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기대나 간섭은 자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응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손주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가까운 가족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형제나 친척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깊이 엮이면 피곤해질 수도 있고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대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적당한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교류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교류가 내가 원할 때, 내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거나 부담을 느끼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가벼운 산책 모임이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교류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과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적절한 교류 방식을 찾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 햇살을 쬐며 산책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책 읽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점심 식사는 건강한 음식으로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겨보세요.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시간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긍정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제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립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려면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적인 수입과 절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취미나 재능을 활용하여 소소한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걱정을 줄이면 혼자서도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도 감정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에서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도해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글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인생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는 많은 모임보다 혼자서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모임을 다니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하루 루틴 만들기, 취미 찾기, 경제적 심리적 자립, 인생 후반전의 목표 설정 등을 실천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나 추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꿔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어제까지 건강하게 대화하고 식사까지 잘하던 어르신이 다음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돌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돌연사는 흔히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돌연사의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심혈관 질환, 뇌졸중, 호흡기 문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 돌연사의 주요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돌연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가족이 깨우러 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전날까지 멀쩡했던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한 걸까요? 사실 그는 돌연사의 징조를 이미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피로를 자주 호소했고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밤에 자주 깨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변화가 사실은 돌연사의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돌연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진행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돌연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돌연사의 주요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면서 발생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입니다. 두 질환 모두 발생하면 몇 분 안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질환이 발병 전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팔이 저린 증상을 경험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층에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심장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숨이 차는 느낌이 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졸중의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장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돌연사를 부르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하며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그 자체로는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심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점점 약해지고 결국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하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로 높은 혈당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심장,
뇌, 신장 같은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기능 저하로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은데도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는 경우 돌연사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순간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당 관리는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 수치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는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일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과격한 운동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과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무리한 운동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거나 빠르게 뛰는 운동을 할 때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새벽에 공복 상태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많은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같은 저강도 운동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도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나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막혀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평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연사가 발생하기 전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돌연사가 발생하기 전에 몸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신호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이 심장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산소 부족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차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뻐근하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 중 하나는 왼쪽 팔이나 턱, 어깨 쪽이 뻐근하고 저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치는 경우도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다가 몇 분 후 사라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심장 혈관이 좁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절대 무시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이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곤함을 자주 느낄 수 있지만 갑자기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근육과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혈압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순간적인 빈혈처럼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며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빠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돌연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낮아지거나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 심각한 어지럼증과 피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이 반복되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규칙적인 혈압 및 혈당 체크가 필요하며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로감과 어지럼증은 몸이 위험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부르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지만 이때 급격한 혈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깊은 수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순간이 돌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누운 상태에서 먼저 가볍게 기지개를 켠 후 천천히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적응시킨 후 일어나야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면서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밤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여 새벽에 자주 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 콧골이나 무호흡 증상이 있다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벽에 깨더라도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돌연사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돌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돌연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장검사, 혈압체크, 혈당검사, 혈관 상태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괜찮아라며 병원을 잘 가지 않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은 발병 전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미리 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심장 초음파나 혈관 CT 검사를 통해 혈관이 막혀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돌연사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검사를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마지막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 피떡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의 조언을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실내 체조 같은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돌연사의 위험을 낮춥니다. 특히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돌연사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돌연사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무리한 활동은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주어 돌연사의 위험을 높입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피로가 누적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도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심혈관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는 원래 잠이 적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돌연사의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예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영상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갑자기 발생하는 돌연사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혈압 문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돌연사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면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은 평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룬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주변 분들이 건강을 지키고 돌연사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배우자의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해두었는지도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당황한 남성은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연금도 부족하고 별다른 노후 대비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결혼 후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님의 재정 상태까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지 않다면 결혼 후 자식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녀의 결혼과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 준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벅찬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가, 생활비, 육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 부양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상대의 부모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결혼을 준비하며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노후 준비가 왜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자식이 떠안게 됩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까지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본인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생활을 하는 부부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지원까지 감당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부모가 연금이나 저축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결국 자식이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된다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왜 당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자식도 결혼 후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생활비를 의존해야 한다면 자식은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자식은 결혼과 미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철저하면 자식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잘해두면 자식의 결혼과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혼 후에도 자식이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이 부족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국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은 본인의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부모 부양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한 부부는 결혼 후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 라는 말이 오가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부모 부양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자식의 결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가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두면 자식도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세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자식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자식이 결혼 후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자금을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식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왜 우리 가정의 돈을 부모님께 보내야 하느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 문제로 인해 부부가 다투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다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생활비를 의존해야 한다면 자식은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자식은 본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자식은 결혼과 미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철저하면 자식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경제적 자립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취업난,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과거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자녀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 경제적 압박이 커집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으로 인해 저축을 할 수 없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자식의 미래도 불투명해집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두면 자식도 더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결혼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식은 결혼을 고민하고 미래를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자식은 결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경제적 압박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해서 결혼을 미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연금이 부족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자식이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부모님 부양 문제에 부담을 느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까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게 됩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부모님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재정 상태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자식은 결혼과 가정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식의 결혼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은 결혼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가면 자식도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외에도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식도 본인의 생활을 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국민연금 외에도 월 일정 금액의 추가 소득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은퇴 전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나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준비 외에도 부모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노후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가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모든 기대를 자식에게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감정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면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독립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너밖에 없다. 너는 나를 챙겨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부모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집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고 사회적 활동을 하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립적인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존경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도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힘들어도 자식에게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자식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요즘 결혼을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녀의 결혼과 미래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부모가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자식의 결혼과 경제적 자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는 괜찮아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이제 노후 준비가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가면 자식도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통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잘 준비하면 자식들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도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본인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인생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